자, 이번 문제는 각종 실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각 실, 예를 들어서 전기실이냐 발전기실이냐 이런 각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재를 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KDS 기준에 따라서 이런 실에 대해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패턴,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의한 이런 실을 설계하시오라는 패턴,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런 실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각각을 다 별도로 정리하고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DS 위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KDS 기준으로 물어보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패턴으로 쓰면 되고,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대동소이한 패턴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선언적으로만 선언을 하고 있고, 이 기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면적 대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KDS 기준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패턴으로 선언적으로 써주면 되고,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으로는 이런 패턴으로 답안을 써가되 각각 항목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물어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DS 기준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물어보면 대제목으로 KDS 기준에 예를 들어서 전기실 설계시 고려사항 해서 중제목으로 건축적 고려사항, 환경적 고려사항, 전기적 고려사항, 면적, 기기 배치 시 최소 이격거리, 높이를 중제목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큰 대제목으로 실무에서의 적용이라든가 설계 예시라든가 설계 예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들,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줘서 큰 대제목으로 우선 법령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쓰고 나면 시간이 남습니다. 교재라든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을 추가적으로 이런 다시 큰 제목으로 해서 실무에서의 적용이라든가 설계 예시 같은 것들로 대제목을 적고 명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SD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하면, 건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KDS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기 반입, 면적, 높이, 위치, 내부 마감 및 출입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바닥구조, 방수대책, 기초하중, 기초라든가 하중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외워놓으면 전기실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항목을 쓰면 되고, 발전기실일 경우에 발전기실에 해당되는 항목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표준화시켜서,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높지 않고 암기할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지 말고 전기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준화해서 하나 외우고, 시험 문제에서 발전기실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해당되는 것만 명기를 해주는 형태로 답안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적 고려사항에서 첫 번째, 기기 반입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기 반입에 대한, 장비 반입에 대한 것이라든가 경로라든가 또는 출입구의 크기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선언적으로 쓰면 되고, 면적은 뭐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항상 면적은 설치 면적 플러스 유지보수하기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쓰면 되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넬의 높이를 고려해야 되지만, 판넬 보통 우리가 전기실이 지하에 설치가 되게 되면 바닥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패드를 칩니다. 패드를 치고 위에다가 뭐 침수라든가 물청소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패드를 치는데, 그러면 당연히 판넬이 높이가 더 높아지고 또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것들 인입하는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효 높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문구 넣어주면 되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기실, 축전실, UPS실, 관련실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KDS에서는 최하층에는 또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침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구조물이다 라고 하면 지하 2층에는 설치할 수 없고 전기실은 지하 1층에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고, 내부 마감 및 출입구는 당연히 불연제, 소방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 내부 마감은 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것을 제목만 두 문을 따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선언적인 문구로 해주면 되고, 환경적 고려사항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환기설비 설치해야 되고, 전기실에 당연히 환기팬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냉방이라든가 제습장치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고, 환경적 고려사항 중에 위치적으로는 건축적으로는 위치를 장비 반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지만, 환경적으로는 폭발 위험 장소가 아니고 지진이라든가 풍압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다음에 침수 대책으로는 전기실을 FAO를 높여주고 뭐 문턱을 높여주고, 특고압 인입시,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이렇게 전기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맨홀로부터 전기실 특과 케이블이 인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수 처리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입 시에 뭐 방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배관이 관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 특과 판넬들이 있는데 이 상부로 수배관을 설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선언적인 문구를 또 적어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KDS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적 고려사항은 뭐 항상 부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배선의 인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배선의 인출입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일렉트릭 샤프트가 있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일렉트릭 샤프트가 있고 각층이 있습니다. 각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 판넬이 있다라고 하면 배선이 쭉 가서 일렉트릭 샤프트를 통해서 특정 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일렉트릭 샤프트가 없는 특수한 경우다라고 하면 오프닝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관 배선 경로 및 타배관과의 간섭,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수배전 길이는 최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선언적인 문구로 넣어주면 되고, 면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발전기실이라고 하면 장비에 대한 자체 면적, 당연히 면적 관련해서는 항상 기기 자체에 대한 면적 플러스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실이 있다라고 하면 판넬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판넬을 후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공간, 전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발전기실이라고 하면 여기 패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발전기가 설치가 되는데, 이 발전기를 반입하고 반출하기 위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 관련해서는 항상 반입, 유지보수, 여기에 향후 증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어떤 실이든 이런 식으로 표준화해서 선언적으로 넣어주면 되고,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KDS 기준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굳이 두 문 따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연한 수준에서 전기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수전이 2회선인지 1회선인지, 또 수전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변전 설비에 대한 변압 방식이 1단 강압인지 2단 강압인지,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기기의 수량이 틀려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전기 판넬이라 할지라도, 특고압반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특고압반일 수도 있고 컴팩트 타입일 수도 있고, 또 229이다 할지라도 CGIS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29일지라 하더라도 컴팩트 타입 GIS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기기 사양에 따라서 면적이 많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주면 되고, 또 하나의 대제목으로 기기 배치 시 최소 이격거리, 요것은 별도 문제로 되어 있는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실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판넬이 있을 때 이 판넬 간 이격거리 얼마 확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후면에서 얼마나 확보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인데 KDS에서는 그냥 유지 보수 및 교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되어 있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전기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판넬 위치, 판넬 높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층이라고 하면 패드를 치니까 패드에 대한 높이 고려해야 될 것이고 지하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액세스 플로어다 라고 하면 이 액세스 플로어에 대한 높이 보통 우리가 한 600 정도 고려하는데요. 액세스 플로어에 대한 높이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액세스 플로어가 있으면은 하부 배선인 거고 밑에 패드가 있으면 상부 배선으로 보통 많이를 하는데 그러면 또 상부 배선 공간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유효 높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KDS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를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여기를 얼마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문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높이 이렇게 해서 선언적으로 해주게 되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항목들 설명하고 나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제목 2번으로 적용 예시라든가 실무에서의 적용해서 교재에 있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 배치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림을 넣어줘서 답안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